배스캡입니다. 안녕하시죠? 자, 오늘은 텅스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우리가 현재 배스낚시 봉돌로 사용하는 것 중에는 납을 아연 도금으로 코팅한 것과 텅스텐 많이 사용하시죠. 물론 황동 봉돌도 사용을 합니다. 자, 우리가 다 같이 납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낚시 관리 및 육상법에 의해서 납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아연 도금으로 코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부피가 좀 큽니다. 납 자체가. 자, 그러다 보니까 크기는 좀 작으면서 비중은 높고 물에 빨리 가라앉고요. 멀리 날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텅스텐 제품 봉돌을 최근래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. 원자번호 74번입니다. 그리고 정확히 텅스텐은 무거운, 스웨덴어로 무거운 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자로도 중석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텅스텐이죠. 자, 그런데 우리가 텅스텐이 우리나라에 잠깐 그 내력을 좀 찾아보면요, 텅스텐이 1950년대에서 한 60년대, 70년대까지 우리나라 수출의 한 70%를 차지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? 상동광산이라는 게 있습니다. 강원도에. 맞습니까?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상동광산일 겁니다.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70%를 이 텅스텐이 차지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현재 매장량도 한 3천만 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다고 그러죠, 우리나라에.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쌀까요, 텅스텐이? 우리가 이제 요거 생산을 하면서 중국에 밀려서 지금 현재 채굴이나 이런 생산을 하지 않는데, 어쨌든 이렇게 흔하디흔한 텅스텐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그렇습니다.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베스포인트에서도 텅스텐 봉돌을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. 아주 저렴하게 과연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요 괜찮은 것들을, 왜냐면은 납으로 만든 아연 도금 봉돌이 예를 들면 크기가 이만하다 그러면 텅스텐으로 만들 경우에는 이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. 작은 거죠. 같은 14g이나 같은 14g 봉돌을 납 형태와 텅스텐으로 비교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크기는 작고 멀리 날아가고 그렇죠. 그런데 이게 가공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. 요거를 가공을 하려면은 비용이 좀 더 많이 드는 거죠. 왜냐면 강한 금속이기 때문에 요거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첨가물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모양 형태를 뜨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비용도 또 많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요게 텅스텐이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습니다. 또 이게 납으로 만드는 것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텅스텐으로 봉돌을 만들기 위해서 가격 자체가 꽤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.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몇 개의 텅스텐 봉돌이 있지만은 요걸 제가 국내 업체와 중국 생산자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구입하고 있는 거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 가격들이요. 물론 이 낚시용품이라는 게 도매가가, 공장에서 생산하는 가격이 있고요, 도매가가 있고 소매가가 있지 않습니까? 소매가와 생산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은 대량으로 만들고 대중화할 수가 없는 거죠, 이렇게. 그런데 자, 같은 무게인데 왜 텅스텐 봉돌이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작게 형성이 될까요, 이렇게? 자, 그 부분은 텅스텐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 있죠. 금과 비중이 거의, 우라늄이나 금하고 거의 비중이 똑같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우라늄과 금과 텅스텐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최고에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이상으로 더 부피는 커지면서 같은 이 비중의 무게를 낼 수 있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우라늄, 텅스텐, 금과 같은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겉을 금으로 이렇게 도금해서 텅스텐에 씌워서 가짜 금을 만드는 걸로 이 텅스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은 재보면은 똑같으니까 그걸 뭐 잘라서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. 그래서 가짜 금괴 만들 때 텅스텐에다가 금 도금을 해서 이건 진짜 금이다 라고 해서 만들었던 경우들이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좋은, 크기는 작으면서 비중이 높은 텅스텐을 우리나라에 한 3천만 톤이 실제로 들어있다고 합니다. 땅에 막 해서 만들면 되는데, 근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이 텅스텐 봉돌을 베스포인트 공식 용품으로 좀 만들어 볼까 하고 업체 사람도 만들고 만나보고 중국에 만드는 분들도 같이 통해서 이제 의견 교환을 했었는데요. 우리가 보통 이제 봉돌을 만들면 틀을 만들지 않습니까? 이렇게. 그거 자체도 비용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. 그리고 깨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섞어서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고요. 강도가 높기 때문에. 그리고 텅스텐 자체의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
이거를 우리가 보통 어떤 특정 제품을 만들 때는 생산자와,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든 것과 중간 브로커라고 하죠. 도매라든지 뭐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소비자. 가장 좋은 건 공구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면서 중간 부분이 없어지고 바로 가져와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생산자도 많은 양을 판매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구를 통해서 소비자들, 우리 베스 앵글러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걸 구입이 가능한 거죠, 이게. 근데 그 구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, 이게. 어떤 얘기냐면은 생산 원가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. 이 생산 원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통센 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9개, 10개, 뭐 8개 이렇게 해서 뭐 비용이 뭐 거의 한 2,000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, 이게. 뭐 전으로 해서요. 자, 그러다면 한 개 2,000원 정도 비용을 주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생산 원가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그 중간에 뭔가를 도매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큰 차이가 나죠. 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부분인데 텅스텐으로 할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소량을 만들어서 잠깐 누가 만든 걸 가지고 판매를 하고 금방 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. 자, 어쨌든 텅스텐 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요 제작 생산 원가나 구조에 의해서 이게 대량으로 쉽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, 이게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던 뭐 고리가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납으로 접근했을 경우에는 전혀 이상이 없던 부분들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강도나 이 성질에 의해서 이게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쉽게 빠져버리는 현상도 발생이 되는 거고요, 이게. 어쨌든 텅스텐이라는 아주 높은 비중, 금과 우라늄과 같은 비중을 가진 텅스텐으로 봉투를 만들어서 배선학세에 사용을 한다라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.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. 이 텅스텐 봉돌이 방금 말씀드렸던 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해서 이게 해결이 되면서 대량화되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납에 대한 위험성도 해소가 될 수 있고요. 대체품으로도 아주 괜찮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는 베스캠프였습니다.